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과거에는 가난한 집이나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별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7만 8천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5만 1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46만 9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이상 가정이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3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만 따로 보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1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7만 6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은 49만 1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도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은 3.5%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6천 원이었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4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고 읍면 지역은 28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과 인천, 경남은 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과 충남, 전남은 2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적은 전남보다 월 평균 3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가정에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 가용한 사교육 기관이 매우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취약계층이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좌지우지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충북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생리학 전공 수업이 한창인 충북대 의과대학 강의실.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저마다 태블릿 PC에 필기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 이 가운데 충북은 올해 입학한 이들 본과 1학년 49명을 포함해 건국대의 전원 40명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충북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졸업 후에 대부분 떠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기보다는 사실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을 350명가량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 복귀되는 부분이고요. 인구가 비슷한 강원 267명이나 전북 235명과 비교했을 때도 충북의 의대 정원은 30%에 불과합니다. 일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애초에 정원 배정하는 당시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고무적인 것은 오랫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가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8.5명으로 전국 최고인 충북으로선 의대 증원은 최대 수건 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은 1,800곳으로 전국 13위, 의사는 2,500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에서도 충북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중증 응급질환 환자 대응이 어려운 전국 4번째 응급의료 취약지에 꼽혔습니다. 충북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소규모여서 의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사망률도 높았고, 충북도는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111명으로, 건국대 의전원은 40명에서 73명으로 증원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30년 동안 묶여있던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네, 김나영 아나운서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그럼요, 야구 좋아하죠.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의 홈구장에서 네. 뭐 치킨, 맥주를 같이 먹으면서 응원하면 정말 재밌는데, 특히 내가 좋아하는 팀이 정말 선전을 해서 가을 야구에 간다. 네.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구팀에게 있어서 가을 야구란 한 시즌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큰 의미를 갖는데, 창단 첫 해에 가을 야구인 왕중왕전에 진출한 대학교 야구부가 있어서 눈길이 갑니다. 바로 청운대학교 야구부 얘긴데요. 정호석 기자가 선수단을 만나고 왔습니다. 투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풀고, 야수들은 타구를 잡아 빠르게 홈으로 공을 던집니다. 올해 창단한 청운대 야구부. 처음으로 대학야구 유리그에 출전한 결과 4승 1무 6패를 기록하며 12개 팀 중 6위를 차지해 9월에 열리는 왕중왕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선수단은 왕중왕전에서도 돌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 같이 뭉쳐서 좋은 경기 결과를 내서 또 이렇게 왕중왕 진출하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앞둔 왕중왕전 우승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고학년 선수가 주축을 이루는 다른 야구부와 달리 청운대 야구부는 대부분 신입생으로 구성됐습니다. 3명의 편입생을 제외한 25명의 선수가 1학년 학생인 겁니다. 기존 팀보다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과 끈기는 어느 팀에 뒤지지 않습니다. 또 운동은 재밌게 해야 한다는 윤동배 감독의 철학이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해줘요. 파이팅도 넘치고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게 해야지.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좀 억압을 많이 받았어요. 될 수 있으면 실수를 하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다독여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선수단에 훈련 장비와 야구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 학기 생활지원금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운대는 야구부의 좋은 성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확대와 또 지원을 더욱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 나가면서
지금보다는 더욱더 좀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단 첫 해 가을 야구에 진출한 청원대 야구부. 왕중왕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보지 3곳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는 당진 호수공원의 대상지가 확정됩니다. 당진시는 28일 오후 4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대상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는 대상지 발표 후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노조 간부 27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간 아파트 건설 현장 등 5곳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협력업체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넣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산해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노조원 채용을 놓고서 몸싸움을 벌인 후 이를 건설사 책임이라고 주장해 합의금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